네, 아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입력과 웨이트 벡터의 이제 민 오퍼레이션 관계를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그 웨이트 벡터 W, 그러니까 결국 이 사각형 영역을 대표하는 이제 벡터를 민 오퍼레이션 했을 때 결국에 나오는 결과값은 기존 영역과 새로운 입력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크기의 사각형이 대표되는 이제 벡터로 표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입력이 들어오면 기존 영역이 이제 점점 확장되는 개념이 될 텐데 이게 영역이 무조건 계속 확장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를 우리가 좀 한정 지을 겁니다. 한정 지을 거고, 여기 지금 표시 기호 하나를 설명을 안 했는데 이 표시가 영역과 새로운 입력을 모두 포함하는 더해주는 영역으로 커진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역이 점점 커지는데 점점 커지는 거에도 이제 한계치를 걸어놔야겠죠. 한계치를 걸어놔야 이게 뭐 아니면 뭐 전체 영역이 나중에 하나의 그냥 영역으로 클러스터링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사각형 영역을 계산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뭐 정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고요. 일단 대각선 벡터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이 벡터는 V에서 U를 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V에서 U를 뺀 벡터를 이제 원놈을 하는 거예요. 원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엘리멘트를 그냥 더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엘리멘트가 어차피 0에서 1 사이의 값만 같기 때문에 원놈을 하면은 다 양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원놈을 이제 대각선 벡터의 원놈을 구하는 게 이 사각형 영역의 크기를 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실 좀 더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V를 우리가 보통 V 바 컴플리멘트로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표현해 놓을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을 다 합친 거는 m이 되는 거고, 이제 요거는 나머지 애들은 이제 W에서 나온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걸 다 더한 거에 원놈에 빼기를 해주면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크기는 결국에는 m이라는 큰 값에서 w라는 벡터의 놈을 빼는 거고, 이제 영역이 커질수록 이 원놈 w 값이 점점 작아질 겁니다.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결국 이 최대값은 그냥 전체 영역이죠. 전체 영역이 0에서 1벡터의 원놈이니까 그냥 m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최소값은 이 영역이 그냥 한 점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하면 A 바도 A랑 A 바가 있어야 될 그러니까 대각선 성분이 없죠, 아예. 그럼 크기는 0이 될 거고, 잘 따져보면은 대각선 성분이 없는 얘는 오메가는 A랑 A 바일 때 거기 때문에 이거의 원놈을 구하면 M이 됩니다. 한 점에 한 벡터의 원놈은 M이었죠. 그래서 요렇게 크기가 정의가 되고요. 넓어진 영역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요 벡터의 그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m 빼기 요 모양이 나옵니다. 요 모양은 아까 입력과 그냥 w의 민 오퍼레이션이라고 결국 걔가 이 사각형을 대표하는 거였으니까 요 모양이 나온다는 거는 요 모양과 모양의 꼴이 같죠. 여기서는 그냥 r을 대표하던 이제 벡터인 w가 있고, 여기서는 요 기존 영역과 i가 더해진 영역, 결국 요 모양의 이제 원놈 모양과 동일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영역은 점점 이제 합쳐지니까 점점 커질 거고 최소는 0에서 최대는 m까지 될 수 있다. 네, 이 넓이를 계산하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요 최대값과 최소값 요 관계를 일단은 이해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순차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까 i가 들어오면 x를 i랑 i의 컴플리멘트 벡터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코드 액티베이션입니다. 코드 액티베이션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입력이 들어오면 기존에 이미 학습되어 있던 클러스터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시는 이제 두 개의 영역이 있을 거고 이 입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봐야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두 개니까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일단 t라는 값을 계산을 해서 나중에 t가 클수록 이제 예를 들면 얘가 더 크다면 그거에 더 뭐라 해야 되죠? 여기서는 코드 액티베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공명이 일어난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공명이 일어나는지는 사실 나중에 조건을 하나 더 따져봐야 되는데 어느 게 제일 가깝냐 그거를 이제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계산 방법 중에 하나가 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존의 영역과 새로 늘어나는 영역의 이제 크기 원놈 차이를 보면은 이게 점점 값이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민 오퍼레이션 하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입력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얘를 포함하는 애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은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이제 영역은 넓어지지만 민 오퍼레이션 값은 점점 작아지게 돼서 t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가까울수록 i가 이 영역에 가깝거나 이 영역 안에 있으면 이 분자 모양이 이 모양과 거의 같아지고 그래서 t는 1에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가깝거나 영역 안에 들어오면 1의 값을 갖고 멀어질수록 0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을 갖도록 하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알파는 굉장히 얘도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이제 양수값을 분모에 넣기도 합니다. 이게 코드 액티베이션이고요. 여기 설명이 이미 있었네요. 그래서 입력 i가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이 계산은 그냥 그대로 이 모양이 되고 거의 1에 가깝죠. 그리고 i가 영역 밖에 있으면 점점 이 크기가 작아진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1이고 멀어질수록 0이 되는 값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를 기반해서 가장 큰 t를 갖는 영역이 입력에 해당되는 거라고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두 개의 영역이 있었을 때 경계를 그어보면은 어떤 점들의 t 값들을 다 찾아봐서 어느 영역이 더 가까운지를 따져보면 경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상황이 더 있는데요.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입력 i가 두 개의 영역 이상, 지금 여기 두 개의 영역 이상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더 작은 영역에게 더 큰 t값을 주자, 코드 액티베이션 값을 주자가 주 영역입니다. 뭐 이 식으로 했을 때 그런 계산이 된대요. 그래서 뭐 따져보면은 이제 영역이 더 작을수록 입력이 들어왔는데 두 개 다 겹쳐 있으면 얘보다는 얘한테 해당된다라고 이제 t값이 더 크게 나온다. 죄송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는 값이고 왜 더 작은 영역에 우선순위를 주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징이 변하기 시작을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영역 안에서도 전혀 다른 성격의 데이터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럼 생겨나 막 변하기 시작한 애들은 당연히 작은 영역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작은 영역에 우선순위를 줘야지 데이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 레이블을 따로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클러스터링 기법이고, 뭐 굳이 따지자면 unsupervised 러닝인데요. 나중에 슈퍼바이즈 러닝 할 때는 그 데이터의 변화하는 거를 레이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t라는 함수를 아까 여기서 분자 분모, 그러니까 나누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나누기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이제, 이제 함수를 써서 그냥 뭐 나누기도 뭐 사실 크게 뭐 큰 어려운 계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만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choice by difference라는, 그러니까 나누기가 들어가면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값 계산이 조금 불편해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경우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의 가장 골자는 여기 영역이 있고 입력이 들어오면 두 사이에 이제 거리를 우리가 한번 계산하는 걸 정의해보자. 기존 영역과 입력이 들어오면 거리를 계산하는 걸 정의를 해볼 텐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RJ이고 입력이 있으면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 요런 모양이었죠. 요런 모양. 그래서 이 영역과 이 영역의 넓이 차이를 거리로 정의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우리 넓이를 아까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정의되어 있었죠. 여기에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보겠다. 결국에는 요거랑 요거의 차이를 보는 것과도 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넓이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요런 값이 돼요. 요런 값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거리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t 값을 키우고 거리가 멀수록 t 값을 내려야 되니까 요거를 다이렉트로 쓰지는 못하고 요거를 어느 값에서 빼는 값으로 거리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커질수록 전체 값이 내려가고 얘가 작을수록 전체 값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빼기 수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한 입력이 여러 영역에 겹쳐서 동시에 중복된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 작은 영역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입력이 거리에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거리는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0이 될 거고, 똑같은 영역이지만 제2의 그 영역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제2에 따라서 달라지죠. 영역이 더 작을수록 빼지는 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을수록 t값이 커지는 형태를 갖게 되고, 뭐 요거를 우선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 거리를 먼저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알파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쓰면 거리가 존재할 때는 이거를 우선해서 t값이 결정이 될 거고, 거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명확하게 0이 될 때는 요거의 거리, 그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t값의 차이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choice by difference라고 부르는데요. 어, 저는 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 요 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계산을 사실 좀 더 선호하긴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누기를 어, 이제 0으로 하는 경우를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아까 요 식을 쓰는 거나 요 식을 쓰는 거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좀 이제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같은 요런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 작은 영역을 우선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 월 1과 2의 경계를 그려보면은 요런 식으로 경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도 다 얘한테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약간은 요렇게만 경계를 그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겹치는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요런 식으로 이쪽에 포함되어 게 좀 많긴 하지만 이쪽도 아직은 이쪽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까 경계를 나눌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자라고 해서 제안된 제 수식이 요런 수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계를 좀 더 스무드, 부드럽게 해주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t 값들을 다 계산을 했으면 이제 t 값이 가장 큰 거를 우리가 일단은 찾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얘가 선택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방식은 그냥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모든 걸 차지한다. 그래서 이 입력은 여기에만 해당된다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 좀 다른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긴 한데요. 네, 우리는 이제 그냥 맥스, argmax에서 t 값이 제일 커지는 제일을 찾는 거를 그냥 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일, 지금 할 일이 이제 나중에 슈퍼바이즈 러닝까지도 이제 계산할 때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입력이 들어오면 기존 영역을 바탕으로 이제 더 커진 영역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커진 영역이라고 해서 입력을 그냥 이제 이 영역을 그냥 이렇게 키우기만 한다면 무작정 커질 수가 커지면 어, 이제 제대로 된 클러스터링이 아니죠. 정확한 클러스터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은 이 커지게 될 영역의 넓이가 그러면 다시 쓰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어떤 값 이상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커질 수 있는 영역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조그만 클러스터로밖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더 뭐 이런 길쭉한 것도 존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비질런스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민감성이 크면 영역이 더 커지지 못하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 값이 낮으면 이 값이 m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영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로 값을 바탕으로 우리가 클러스터의 크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클러스터의 크기는 우리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크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어 놓을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쓰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m이랑 m이 사라지고 m 나누기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부호도 바꾸고 하면. 그래서 비질런스 파라미터가 클수록 이제 이 값이 더 엄밀하게 비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시킬 때만 이제 값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입력이 W에 포함될 때만 이게 로 값이 커지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결국 이 늘어나는 영역이 이 범위를 넘지 않아서 늘어나도 괜찮다 하는 경우나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입력은 얘한테는 제일 가깝기는 한다고 t값이 계산이 됐지만 그 조건 로 비질런스 파라미터의 조건에는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레저넌스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명이 일어날 조건은 비질런스 파라미터까지 고려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이 영역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 네,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 이런 수식적인 걸 떠나서 기존 영역이 새로운 입력을 품을 수 있도록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늘어날 수 없게 우리가 상한 그 넓이의 상한을 정해 놓으면은 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은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아니게 된다. 아니게 되는 거는 공명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고, 포함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포함할 수 레저넌스 컨디션, 공명을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됐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계산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뭐 레저넌스 컨디션이 만족됐으면 이제 기존의 영역을 이제 확장시키면 됩니다. 네. 근데 또 확장을 뭐 바로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천천히 확장시킬 수도 있죠. 좀 한 중간 정도까지로만 확장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영역이 확장되는 그 속도를 우리가 베타라고 또 따로 정의를 해서 learning rate이라고, 학습 속도죠. 정의를 하고 얘가 1에 가까울수록, 학습이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요 새롭게 정의될 애들이 바로 그냥 이 그 입력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 영역과 새로 영역 중간쯤에 베타가 0에서 1 사이 값으로 중간쯤 어딘가에 학습이 진행된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서 W를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 입력이 아까 얘가 t값이 더 커서 제일 커서 선택됐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만족할 수가 없더라.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목적은 두 번째로 큰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자. 뭐 물론 두 번째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확실히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포함했을 때 그 넓이가 크기가 커질 수 있는 영역이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영역의 이제 개수만큼 레저넌스 컨디션을 만족시킬 때까지 영역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추가가 되고 그 영역을 다 만족시키는 걸 끝까지 봤더니 아무것도 만족시키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카테고리가 하나 추가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기만 하고 설명을 안 했었는데, 입력에 들어오면은 각각 웨이트, 그러니까 이 영역을 대표하는 웨이트 벡터들과 비교를 막 하다가 이거랑 다 레조넌스 컨디션 만족시키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면 아예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버리자. 이 경우에 이것도 안 만족하고 이것도 안 만족하면 여기다가 그냥 카테고리를 하나, 그러니까 영역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역의 초기 값은 뭐냐? 그냥 이 x 값으로 정하면 되겠죠. 요게 맨 0이랑 제일 가까운 애도 i고 1이랑 제일 가까운 애도 i니까 w는 i, i의 컴플리멘트 벡터가 되고 얘는 그냥 x죠. 네. 그냥 이 포인트 그 박스가 되는 겁니다. 새로 생긴 영역이. 그래서 기존에 두 개밖에 없으면 세 번째 영역이 여기 생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이면서 어떤 클러스터의 크기를 한정 지음으로써 클러스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내용까지, 클러스터는 계속 아답티브하게 확장을 하다가 더 커지지 못하면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상에 데이터가 모여 있다면 그 클러스터들이 적당한 모양으로 이제 데이터들의 분포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 크기까지 커질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요 말고 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주로 그게 모양이 생길 겁니다. 크기를 우리가 한정 지어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직사각형 모양 형태로 클러스터링이 된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게 비지도 학습 혹은 unsupervised learning이고요. 이게 그냥 클러스터링이라고도 얘기해서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어떤 각 영역마다 클래스 A다. 얘는 A고, 얘는 A고, A고, B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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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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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다.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인지 레이블을 정해줘야 되는 과정이 사실 한 번 더 필요하겠죠. 이제 레이블을 정해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비지도 학습이 아니고 지도 학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슈퍼바이즈 러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그 실제 레이블이 동시에 입력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 퍼지 알트 알고리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이야기들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또 영상을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